미분계수,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미분계수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요. 미분계수를 하기 전에 미분계수를 하려면 일단 먼저 정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 그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 연속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연속이 되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는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로 본다면 극한이 존재한다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그 안에 연속인 부분이 연속인 함수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 안에 미분 가능의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서술형 문제에서 미분 가능을 확인하라 라는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극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극한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연속인지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를 써줘야 전체가 올바르게 정의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연속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미분 가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좀 복습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기 전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 이때 x의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에 어떤 y의 값에 변화가 생길 때, 그죠? 그러니까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y의 값이 변하는 그 비율,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 우리가 x의 증가량, 그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러면 이걸 기울기라 불렀어요, 그죠? y의 증가량 이렇게 불렀을 때 이 값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델타 x, 델타 y로 씁니다. 자, 이것은 x의 증가량, 이것은 y의 증가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때 요 b-a를 우리가 델타 x라고 놓게 되면 요 b-a를 델타 x라고 놓게 되면 b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 델타 x를 h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와 같은 형태로도 평균 변화율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b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요거 쭉 x축을 따라서, 그죠? 자, 이렇게 그어주고요. y축을 따라서 이렇게 그어주면 조금 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요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가 b-a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우리가 델타 x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자,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b에서의 함수값 fb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 fa를 뺀 값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델타 y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 되겠죠. 물론 b가 변하거나 a가 변하면 이 기울기 값은 계속 변합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자체가 평균 변화율에서 이제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이제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게 되면 이 b가 a로 끊임없이 접근하는 상태로 갑니다. 그럼 b가 a로 끊임없이 접근하게 되면 이 점이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과 요 a 근방으로 b가 왔을 때 요 점을 잇는 요 기울기가 생겨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정의 자체는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하니까요. 자, 이 정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간단한 예제로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의대로 정의가 델타 x, x의 증가량분의 델타 y,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5-1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여기가 얼마죠? 4 곱하기 6이죠? 그죠? 인수분해 되니까요. 5-1, 5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6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끝나면 이제 미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여기 어떤 A 값이 있습니다. A 값이 있고요. 지금 현재 B 대신에 여기 이제 X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X가 A로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어요. 그죠?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X가 A의 왼쪽에서 오는 경우와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 그죠? 자, 이제 B 대신에 X로 바뀌었으니까 X가 이쪽에 있다. 이쪽에서 1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X가 A로 가는 극한에 있어서의 어떤 좌극한이 되겠죠. 음수 쪽에서 오는 극한. 그러면 여기에 X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것이 평균 변화율인데요. 이 X가 점점점 A로 다가가게 되면 점점 이렇게 다가가면서 어떤 기울기 값의 변화를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요 기울기의 변화는 요 점에서의 어떤 요렇게 접선 형태, 그죠? 요러한 기울기 값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X가 A의 오른쪽으로부터, 양수 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자, 이것이 이제 우극한이 되겠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자, 이쪽에서부터 어떤 변화율들이 쭉 생겨요. 그죠? 평균 변화율들이 계속 생깁니다. 점점 접근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A에 끊임없이 다가갈 때 이 기울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게 되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은 기울기의 극한입니다. 기울기의 극한이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떤 함수값의 극한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죠? 자, 기울기의 극한이고요. 역시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만 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자, 우리 아까 요것을 델타 x라고 뒀던 것처럼 여기 델타 x, 그죠? 요것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분모에 해당되는 x-a를 델타 x라고 놓게 되면 분모는 요게 이제 델타 x가 되고요. 요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식은 델타 x분의 f의 델타 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a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델타 x 대신에 우리가 h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h로 바꾸게 되면 이제 요렇게 식이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는데요. 자, 요것의 극한값, 그죠?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극한값의 이름을 네 가지로 붙여요. 필요에 따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는 이 극한값을 f'a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또는 x=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순간 변화율이라는 정의를 사용할 때 요 순간이라는 글을 빼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 다르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모두 다 명시해 줘야 되고요.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순간을 생략하고 변화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의는 x=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에는 총 4가지의 이름이 붙어 있고요. f'A, x=a에서의 미분계수, x=a에서의 순간변화율, x=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4가지의 이름을 필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요. 자, 여러분이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째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 가지고 만드는 어떤 변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식을 변화시키는, 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요걸 h로 바꿨을 때 또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4개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곧 미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그것은 이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미분 계수값, 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 자, 이것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미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그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참고 삼아 선생님이
자,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요. 자, 함수가 이렇게 갔는데 이 점에서 여기 함수값이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에서의 극한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값은 이쪽 A의 음수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오는 양수 쪽에서 오는 극한으로 생각할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 점에서 어떤 그 극한 값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함수값이 여기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면 연속은 아니에요. 자, 앞에 극한과 연속에서 여러분이 정의를 다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게 만약에 요 점하고 딱 일치한다.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일치할 때. 그죠? 자, 요 극한값이 함수값 FA와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점에서 이 함수는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죠?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x=a에서 이 함수는 연속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속인 상태에서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y는 fx가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fx가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은 함수니까 끊어지지 않은 함수가 미분계수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끊어지지 않은 함수에서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꺾어진 형태의 함수예요. 자, 이 점이 A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은 X가 A 왼쪽에서 온다고 했을 때 자, 여기로부터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생기죠. 요 기울기 값이 평균 변화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X가 A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값이 가면 갈수록 접근을 해서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A 바로 왼쪽에 왔을 때의 기울기는 요 점에서 요 곡선의 접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직선 형태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렇겠죠? 자, 상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x가 오른쪽에서부터 접근할 때 그쪽에서는 이쪽에서부터 x값이 접근하기 때문에 자, 이 점과 a점에 대한 이 부분과 이 점이 있는 평균 변화율이 x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평균 변화율도 점점 가파라집니다. 그죠? 가파라져서 x가 a 바로 오른쪽에 왔을 때 자, 그때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울기의 요것이 요쪽 부분이 기울기에 관한 어떤 좌극한이다.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 핑크색 부분은 요것은 기울기에 관한 우극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울기에 관한 우극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 값이 극한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파란색 왼쪽에서부터 접근할 때의 좌극한은 기울기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이 기울기의 극한, 즉 우극한은 음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극한으로부터 쭉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값에 이 함수 값이 있든 없든지 간에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좌우 극한이 만나기만 하면 극한은 존재하는 겁니다. 만나면 극한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기만 해선 안 돼요. 그죠? 그것에 함수값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안 되고 함수값이 이 빈 공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어져 있어야 연속입니다. 이어져 있어야 연속이에요. 그림으로 봤을 때 이어져 있어야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미분이라는 건 뭐냐?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 자,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꺾이지 않아야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림으로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꺾이지 않아야 미분 가능하다의 전제는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속인 상태에서 꺾이지 않아야 미분이 가능한 거고요. 아예 연속이 아닌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이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이름이 4가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2개의 식도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제 조건은 연속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예제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다음 함수의 x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x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은 x 1에서의 미분계수다. 그죠? 같은 이름이고요. 또는 x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죠? 순간 변화율이다. 같은 이름이고요. 또는 순간을 생략하고 변화율이다. 그죠? 또는 f'1이다. 이렇게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일단 이것을 미분계수를 구하기 전에 일단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서술형에서도. 뭐 연속이라는 거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다항함수니까 이 함수는 다항함수이므로 연속함수이다 라고 한 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x 1에서니까 x 1에서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에요.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대신에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3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f1이니까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3이고 1이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3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x-1, x 플러스 1 되고요. x-1 약분되죠? 그죠? x-1 약분되니까 3의 x 플러스 1이고 x가 1로 가니까 이 값이 2가 돼서 전체 값은 6이 됩니다. 그러니까 x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6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그림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직교좌표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y는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y절편 1을 꼭지점으로 해서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예요. 자, x가 1에서 x 1에서의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죠? 자, 요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거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막연하게 가파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자,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다? 요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지금 우리가 구한 이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x가 점점 커진다면, x가 좀 더 이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파라질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함수에서는 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그죠? 그죠? 0에서는 요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올 거예요. 자, x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